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거의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흙 속에 고스란히 묻혀있던 거의 마법 같은 정원 가꾸기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눈이 펑펑 내리는 알프스 산맥에서 레몬을 키운다? 아니면 저기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는 삽질 한 번 안 하고 감자를 수확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동화 속 이야기 같지만 놀랍게도 이거 전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텃밭 가꾼다고 하면 어때요? 풍성한 수확을 꿈꾸지만 현실은 끝도 없는 물주기, 매년 줘야 하는 비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알아서 물 주고 스스로 거름을 만들고 심지어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없는 그런 정원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발밑, 이 흙 속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 멀리 유럽과 한국, 이 전혀 다른 두 곳의 이야기가 똑같은 원리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우선 오스트리아의 한 괴짜 농부 제프 홀처가 썼던 방법부터 볼게요. 휘겔쿨투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독일어로 언덕 경작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그냥 흙으로 언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아주 특별한 걸 묻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한번 보세요. 맨 밑에다가 썩어가는 통나무를 깔아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죠. 그 위로 작은 나뭇가지, 풀, 그리고 마지막에 흙을 층층이 쌓아 올리면 끝!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 바로 저 맨 밑에 있는 썩어가는 나무입니다. 모든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500%! 와,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썩은 나무는요, 자기 마른 무게에 무려 5배가 넘는 물을 흡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흙 속에 거대한 천연 스펀지를 넣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비가 오면 물을 쫙 빨아들였다가 날이 가물면 식물 뿌리에 조금씩 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물을 따로 줄 필요가 없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 강원도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와, 이건 더 간단해요. 진짜로요. 씨 감자를 땅에 심지 않고 그냥 흙 위에 툭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지피나 낙엽 같은 걸로 두툼하게 이불 덮듯이 덮어주는 거예요. 수확할 때는요, 땅 타는 게 아니라 이불만 살짝 걷어내면 주렁주렁 달린 감자를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오스트리아의 언덕이랑 한국의 덮개. 겉모습은 완전 다르죠.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땅 속에 스스로 돌아가는 엔진을 만들어 놓는다는 점. 이 엔진이 알아서 물도 주고 썩으면서 나오는 열로 땅을 데워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영양분까지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비료도 복잡한 관수시설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이렇게나 좋은 방법들이 대체 왜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효과가 없어서? 천만에요. 그 반대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기계였습니다. 1920년대에 트랙터가 쫙 보급되고 우리나라에선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농사 짓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기계는 울퉁불퉁한 언덕이나 두꺼운 덮개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밭을 원했죠. 그래서 제프 홀처는 그 지저분한 언덕 때문에 벌금까지 냈어야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버려진 게 아니다. 기계의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졌을 뿐이다. 이 오래된 지혜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새로운 시대가 내세운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들어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잊혀졌던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의 논리랑 기계의 논리는 완전히 달라요. 자연은 천천히 순환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무조건 속도 그리고 획일성. 결국 흙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느린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구식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이걸 들고 오지도 않았겠죠. 기계의 논리에 밀려서 사라졌던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바로 오늘날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이런 고민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엔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경북 봉화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땅을 파지 않는 한국식 방법이요. 노동력은 70%나 줄었는데 수확량은 오히려 1.9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거두는 것.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였어요. 이건 진짜 재밌는 얘긴데요. 휘겔 쿨투어로 텃밭을 만든 어떤 분은요,
수도 요금이 너무 안 나와서 시청에서 직원이 나왔대요. 수도 계량기 고장난 거 아니냐고요. 그 흙 속의 나무 스펀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여주는 딱 좋은 예시죠. 하지만요, 이 방법이 주는 건 단순히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전주에 계신 한 어르신의 이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즘은 감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감자랑 같이 사는 기분이라고, 흙이랑 같이 숨 쉬는 기분이라고요. 이건 단순히 농사 기술이 아니라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보니까 이건 단순한 농사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철학적인 선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선택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매년 화학 비료와 엄청난 물을 쏟아부으면서 기계를 먹여 살릴 건가요? 아니면 단 한 번의 수고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스스로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을 만들 건가요? 땅은 우리가 준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씨앗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땅을 대했는지까지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잊혀진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흙에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